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였죠.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노후가 편해질 거야.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30년을 부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니 고작 몇십만 원.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요즘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국민연금? 받긴 받는데 생활비는커녕 교통비도 안 돼.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결과입니까? 오늘은 그 충격적 민낯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본론 왜 국민연금만 믿어선 안 되는가? 1. 국민연금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실제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 원 이상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연금은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비정규직 근무, 경력 단절, 사업 실패 등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30년 부었다고 해도 중간에 금액이 작았거나 끊긴 기간이 있으면 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사례 1. 30년 부었는데 월 71만 원? 이종길 65세 전 중소기업 과장. 연금만 믿고 살았죠. 매달 꾸준히 부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70만 원 조금 넘어요.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더 작고요. 이종길 씨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했고 말년엔 월급도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급여로 장기간 일했고 중간에 실직으로 2년간 납입이 끊긴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71만 원. 아내와 함께 사는 그는 말합니다. 70만 원으론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애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죠. 사례 이 남편도 연금 받는데 둘이 합쳐도 130만 원. 김명숙 68세 주부. 남편은 35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고 저도 학습지 교사로 잠깐 일했어요. 연금 둘이 합쳐 130만 원쯤 되는데 월세 60만 원 주고 나면 팥값도 부족해요. 김명숙 씨는 젊었을 때 경력 단절을 겪었고 주부로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역시 성실하게 일했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국민연금에서 받는 액수는 두 사람 합쳐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굶어 죽어요. 지금은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그나마 생활이 돼요. 사례 3. 국민연금 못 믿고 퇴직 후 알바 나섰습니다. 박찬호 62세 퇴직 공무원 출신. 공무원도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기껏해야 8,090만 원. 그래서 퇴직하고 바로 편의점 야간 근무 나갔어요. 박찬호 씨는 자영업을 하다 나중에 구청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늦게 시작한 만큼 수령액도 작았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87만 원을 받고 있지만 집이 없고 월세로 살고 있어 생계가 빠듯합니다. 몸 아파도 나가야죠. 연금만으론 버틸 수 없어요. 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연금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실제 체감 생활비 상승 속도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대 수명 증가. 이제는 90세까지 사는 시대. 연금이 2030년 동안 매달 필요하지만 그만큼 오래 받으려면 초기 지급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한계. 구조적으로 많은 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체계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는 늘고 납부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대비 방법. 1. 연금 외 수입원 만들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형 부동산, 금융투자, 수익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소비 구조 재설계. 은퇴 전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자녀 지원보다는 자신의 생존 비용을 우선해야 합니다. 3. 늦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찾기.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론 살 수 없다. 국민연금은 안 받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후가 든든해지리란 기대는 이제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의 노후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30년을 부었는데 고작 이거냐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외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준비는 늦을수록 손해고요.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거?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대비 전략. 1. 국민연금이란? 기본개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만 60세 이후 일정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납부 조건 요약.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120개월. 수급 개시 나이 만 63세 65세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 수령 조건 가입 기간과 월 납입액에 따라 산정. 2. 문제 제기 왜 30년 부었는데 고작 이거? 라는 말이 나오는가. 1. 평균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30년 이상 성실히 납입한 사람조차 70만 90만원 수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령액 2024. 전체 평균 62만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85만원 내외. 최고 수령자 250만원 수준 예외적인 고소득자의 하남. 결론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적 노후 보장 수단이며 단독으로 생계 유지는 어려움. 이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국민연금은 매년 일정 수준의 물가 연동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가치가 하락합니다. 예 10년 전 월 70만원 지금도 비슷한 수준. 반면 실질 생활비는 약 1.52배 증가. 3.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 차이. 30년을 부었다고 해도 월 납입액이 낮거나 중간에 납입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수령액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30년 이상 납입 100만원 이상 가능. 저소득 비정규직 단절 경력 6,080만원 수준. 3. 실제 사례 비교 세 유형별 국민연금 수령액 분석. 유형 직업 경력 가입 기간 월 납입 평균 월 수령 예상액. 어유형 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30년 45만원 약 110만원. 비유형 중소기업 근무 중간소득 30년 20만원 약 75만원. 시유형 비정규직 단절 경험 20년 15만원 약 55만원. 위 표는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반 시뮬레이션 기준. 4. 전문가적 분석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구조적 재정 불균형. 고령화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 출산율 저하, 장기적 재정 악화 불가피. 보험료율은 OECD 평균 18% 내외 대비 낮은 수준 현재 9%. 향후 보험료율 인상 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가능성 있음. 연금의 성격 오해.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의 주 소득원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공식 목적 최소한의 생계 보장. 은퇴 후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는 완전한 소득 대체 수단은 아님. 5. 현실적 대안과 준비 전략. 추가 연금 확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 DCDBIRP 근로자,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형태.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활용 가능. 목적 국민연금과의 다층 소득 구조 형성. 고령자 일자리 활용.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 필요. 정부 및 지자체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용 가능. 지출 관리 및 자산 구조 조정. 은퇴 전부터 고정 지출 정리. 자녀 지원 축소 노후 준비에 집중. 거주 형태 자가 전세월세 고려한 생활비 계획 수립. 6.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논의. 국민연금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수급 개시 연령의 유연화의 조기 수급 감액폭 완화.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추가 지원 제도 마련 납부 보조제, 연금 크레딧 등.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공적 퇴직 개인의 제도적 강화. 결론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노후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자에게 기초적 생계 수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월 수령액은 개인의 기대 수준과 현실 간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연금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해야 하며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소득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2막이 이렇게 버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막 60대를 맞은 김 부장님. 회사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송별회에서는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한 달 후 그는 어느 마트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경력도 스펙도 빠지지 않았는데도 정작 퇴직 후에는 나이가 죄가 됐고 경력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들이 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퇴직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자,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현실 생존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퇴직금?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취업? 50세 넘으면 일자리는 거의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 믿음이 바로 은퇴 후 추락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사례 퇴직금 3억 있었지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1세 어씨. 어씨는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퇴직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문제 없겠지. 여행도 좀 다니고 쉬다가 천천히 뭐라도 하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8천만 원, 집 리모델링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250만 원, 24개월 6천만 원. 2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새 서 있으려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때 괜히 썼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사례 이력서 100장 넣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통의 전화뿐. 58세 B씨. B씨는 IT 계열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인사평가도 늘 최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며 이력서를 100장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아온 건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채용 연령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연봉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분류센터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력보다 나이를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사례 퇴직 후 우울증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63세 C씨. C씨는 회사에서 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교육, 조직 관리, 업무 조율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건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하루. 처음엔 책을 읽고 드라마도 봤지만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금은 구청의 일자리 센터에서 공공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퇴직 후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수입원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 것인지입니다. 첫째, 소득 설계를 현실적으로 하세요.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유튜브 수익, 배당금 등 어떤 방식이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 시장은 이미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제는 직함보다 현장력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사, 경비교육 수료증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자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속감을 잃지 마세요. 공공일자리,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은퇴 후 30년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생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박스를 나르는 삶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박스는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오랜 세월 명예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 이름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오늘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30년을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와 동시에 곧장 경제적 심리적 낭떠러지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임원도 예외가 아닌 은퇴 후 재취업의 현실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명함은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다시 평가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착각은 경력이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시장은 새로운 눈으로 퇴직자를 평가합니다. 나이, 비용 부담, 유연성 부족, 최신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대다수 5060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재취업 기간은 9개월 이상, 재취업 후 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찾는 문제가 아닌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2. 사례 1. 퇴직금 3억, 불과 2년 만에 바닥난 어씨.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어씨는 35년간 대기업에 근무했고 퇴직 당시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과 집 리모델링 등 가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생활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3억 중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직후의 자산 소비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와 무계획한 소비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퇴직 후 최소 2030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퇴직금의 연소득 환산 계획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자산은 연 3% 수익률 기준으로 연 900만 원, 월 약 75만 원의 생활비로 환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3. 사례 2.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연락은 한 곳뿐 IT 부문 출신 B씨.
B씨는 국내 대기업의 전략기획 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퇴직 후 동일 업계 재취업을 기대했지만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보내고도 단 한 곳에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과분하다, 조직 문화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는 과잉 스펙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요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조직 내 위계 질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경력보다 가성비와 조직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기존 명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기존 전문 분야를 고집하기보다 시장 수요에 맞는 재교육과 전환 직무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사회복지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4. 사례 3. 고립감과 정체성 상실, 결국 찾아온 우울증. 63세 C씨. 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퇴직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생계에 바쁘다 보니 소통의 끈은 점차 끊겼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년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봉사, 소모임 참여 등의 비경제적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506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사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확보. 퇴직금, 연금 외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고정배당 ETF SHD, VYM 등 투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한 콘텐츠 수익화, 위와 같은 소규모 다수 수입원 확보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무형 자격증 취득. 고연령층에게도 기회를 주는 업종은 안전관리교육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산업안전기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단순 노동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함과 급여 대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존감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기여감, 자기개발, 건강관리의 세 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예고된 현실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은퇴, 그 이후를 위해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 시나리오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 대학도 보냈고 그래도 한때는 중산층이라 생각했거든요. 60대 초반의 한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는 지금은 그 시절의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마치 방패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다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중산층이었는데도 노후에 가난해지는 걸까요? 이 에세이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온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기 전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중산층의 착각,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계속된다. 많은 중산층은 퇴직 전까지 꽤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집 한 채는 있고 자녀 교육도 끝내고 자동차 리스나 보험료도 어떻게든 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월급은 멈춥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병원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유지비용 높은 주택, 경조사비, 여행 등 생각보다 은근히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소득 대비 소비 패턴이 너무 늦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진짜 원인 1. 연금 과신, 자산 유동성 부족.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약 6,07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해도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이 없거나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면 더 이상 소득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팔 수는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노후 빈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이사가는 선택을 하거나 영모기지를 고민하게 되죠. 진짜 원인 이 자녀 지원의 덫. 많은 중년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만 잘 되면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유학비, 취업 전 지원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독립해도 완전히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나 병원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스러운 구조가 되죠. 진짜 원인 3. 준비 없는 퇴직. 50대 후반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구조조정, 사전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고용 형태는 불안정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쉬다 보면 어느새 1년,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통장은 텅 비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 1. 잘 살았던 그 집 결국 팔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외곽에 살던 63세 최 씨 부부는 35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자녀 둘 대학 졸업까지 마친 후 은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차 생활비와 병원비가 빠듯해지면서 결국 그 집을 팔고 지방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내 집인데 팔고 나니까 그냥 떠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팔았으면 파산이었어요. 자산은 있었지만 유동성이 부족했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애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없어졌어요. 자녀 둘 모두 결혼하면서 1억 넘는 결혼 비용을 들였다는 박 부부. 퇴직금과 적금 대부분이 빠져나갔고 이후에는 생활비로 전세 보증금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부부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생활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시키고 끝이 아닐 줄은 몰랐어요. 노후 준비는커녕 계속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어요. 중산층의 노후 붕괴를 막는 실전 전략. 전문가가 제안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5단계 대책. 앞서 우리는 중산층도 노후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한 다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아껴라, 준비하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실행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산 구조부터 뜯어봐라. 비유동 자산 정리 계획 세우기. 많은 중산층은 퇴직 후에도 거주용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가 610억이 넘지만 이 돈은 당장 생활비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팁. 1주택자라면 거주비 절감 현금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다운사이징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10억 아파트 지방, 소형 23억 아파트 나머지 57억 현금 확보. 이 자금은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 월배당 ETF, 리츠 REITs, 우량 배당주, 공공임대 수익형 부동산 등. 자산의 3050%는 현금화가 쉬운 상태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2단계 지출을 통제하라. 노후 생활비 구조 다이어트.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 전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하면 바로 적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적용 방법. 생활비 기준 금액 산정. 단독 최소 120만 150만 원 부부, 최소 200만 250만 원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여유롭게 살려면 3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지출 점검표 작성. 보험료, 통신비, 외식비, 구독료 넷플릭스 등 차량 유지비 등 항목별로 꼭 필요한가?를 따져보세요. 특히 자동차는 필수가 아니라 사치일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 30% 감축 목표. 은퇴 전 지출에서 30% 이상 줄여야 적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3단계 소득을 만들어라. 중장년 맞춤형 소득 루트 확보. 노후 소득의 핵심은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이 나오는 구조 또는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추천 수익 루트 3가지. 월 배당 ETF 앤드 우량 배당주 투자. SCHD, JPI, QILD 등 미국 ETF는 연 612% 배당. 국내 배당주도 연 5% 이상 수익 가능 삼성전자, KT&G 등. 소액 임대사업. 지방 소형 오피스텔 5단기 임대 농가주택 활용. 초기 자금이 작아도 월 2,040만원 수익 구조 가능. 시니어 맞춤형 엔잡 5 온라인 수익.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식형, 취미형. 블로그 글쓰기, 중고거래, 온라인 강의, 시니어 전담 일자리 공공근로, 도서관 안내 등. 4단계 연금은 전략적으로 수령하라.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액 최적화.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령해야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략 요약. 60세 조기 수령 매달 30% 삭감. 65세 정기 수령 기준 수령. 70세 연기 수령 매달 최대 36% 추가. 평균 수명 85세 이상인 지금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연금 수령법 체크포인트. 종신형 vs 확정형 수령 중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필요시 분할 수령으로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 여부 확인. 5단계 자녀와 거리두기 선언.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선 긋기.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천 팁. 자녀의 결혼, 집 마련 지원은 반드시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 우리는 3천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스스로 준비하자. 지원 후엔 반드시 생활비 계획 재조정.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되 정서적 연결은 끊지 말 것. 마무리 조언. 중산층의 무너짐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준비 없는 흐름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해서 노후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 지출, 자산, 연금, 자녀와의 관계까지 5축을 균형 있게 점검하지 않으면 평생을 잘 살아왔더라도 노년에는 빈곤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자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메모장에 써보세요. 내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의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60대 부부의 은퇴 고백. 우린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의 간호사면 그래도 안정된 직업 아닌가요? 60대 중반이 된 김정호 씨가 겪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웠고 퇴직할 땐 둘 다 어깨를 펴고 말했답니다. 이제 좀 쉬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대하던 은퇴 후의 삶은 달콤한 여유가 아닌 계산기 두드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퇴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년만 채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 모르고 있던 거죠.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고 생활비료 비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면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으면 감정 충돌도 늘고요. 김정호 씨 부부처럼 직장에선 인정받았지만 은퇴 후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상황에 처한 3명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사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퇴직 3개월 만에 알았어요. 정호 씨 부부는 합쳐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공무원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충분하겠지 했죠.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각종 세금이 80만 원, 식비, 교통비, 잡비로 또 100만 원, 손자, 손녀 용돈, 명절 비용, 부모님 병원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없어요. 아껴 써도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예요. 더구나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하죠. 지난달엔 정호 씨가 무릎 치료를 받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하게 해줄 뿐 여유 있는 노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추가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사례 둘이 함께 있으니 더 외로워졌어요. 아내인 정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35년 차인데 남편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자니 낯설었어요. 정호 씨는 평생 일터에서 바빴고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둘이 집에서 마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리듬, 휴식 방식, 대화의 거리감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말 다툼도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서로 피곤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대화 훈련, 각자의 취미나 공간 존중, 그리고 때때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 조절도 필수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였어요. 사례 퇴직 후에도 부모 노릇은 계속되네요. 부부는 자녀 둘을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첫째가 전세 대출 상환을 도와달라고 했고, 둘째는 손주 어린이집 등록금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자녀의 일시적 도움 요청이 당연한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정호 씨 부부는 몇 달간 이체해주다 보니 자신의 통장에 예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부모 그만하자. 노후에는 나의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자녀의 요청에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뭘까요?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세요. 유튜브, 재능 기부형 알바, 온라인 판매, 텃밭 수확 판매 등 작더라도 내 힘으로 번 돈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부부 관계를 새로 다듬어라. 은퇴는 부부의 재시작입니다. 대화를 늘리고 각자만의 시간도 존중하세요.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지 마세요. 부모 역할 내려놓기 훈련하기. 자녀의 삶은 자녀의 몫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 우리 노후는 남부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호 씨 부부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매일 아침 자산을 정리하며 긴장하고 오후엔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노후의 여유는 직업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은퇴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공무원 남편, 간호사 아내의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은퇴 준비의 함정과 현실적 대안. 서론 직업이 안정적이면 노후도 안정적일까?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를 앞두고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간호사처럼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지급되는 직업군의 경우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오히려 이들 직군이라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겪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충격.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60대 부부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알게 된다. 공무원이나 간호사로 정년까지 일한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령액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지출은 단순히 생계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의료비비 급여 항목 포함, 자녀 및 손자녀 지원비, 여가 여행비, 각종 경조사비,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실제 상담 사례에서 연금 월수령액이 약 250만 원인 부부의 경우 고정 지출과 돌발 비용이 겹치면서 3개월 만에 저축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일 뿐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은퇴 후에야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반드시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연금 외에 월 50만 1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계가 악화된다. 많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낭만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생 각자의 직장 생활로 분리된 일상을 살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하는 일상이 되면 갈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 공간 사용 갈등, 사소한 언쟁의 반복, 감정 표현의 서툰 세대 특성. 특히 남성 퇴직자의 경우 정체성 상실과 역할 부재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활동 산책, 봉사, 소모임, 취미 등을 마련하고 함께 있는 시간과 각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의 지원 요청이 반복되며 재정이 악화된다. 부모 세대는 자식은 끝까지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재정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될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자녀 주택 마련 지원, 손주 돌봄 비용, 결혼 자금, 명절 경조사 지원. 문제는 일시적 지원이 반복되면서 자녀의 의존 심리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재정은 점점 고갈되며 자신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퇴직 전 자녀와의 재정 분리 대화를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제 우리도 여유롭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연금 외 수입원 설계. 은퇴 이후 월 2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기면 삶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취미 콘텐츠 판매, 텃밭소 규모 수공예 판매, 지역 봉사 단노인 일자리 센터 연계 활동, 유튜브, 블로그 등 경험 기반 콘텐츠로 수익화. 핵심은 체력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 부부 관계 리빌딩. 은퇴 후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새로운 생활 파트너가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 소통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 문화센터 참여, 각자의 공간과 시간 확보, 정기적인 부부만의 외출 계획, 감정 표현 연습, 감사, 칭찬, 사소한 대화. 3. 자녀와의 재정 분리. 은퇴 전에 자녀와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기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 정립. 도와주는 경우에도 기한과 한도를 명확히. 필요시 전문가, 동반 가계 재정 상담 진행. 가족 간 금전 문제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공유. 결론,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의 깊이다. 공무원이나 간호사처럼 정년이 보장된 직종은 분명 노후 준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이 오히려
준비를 늦추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까지 버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입, 관계, 역할, 건강, 시간의 구조화까지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순간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